제1기획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고 그전에는 광고대 행사라는 이제 용어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1기획은 솔루션 회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이든 어떤 기업이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뭐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를 우리 회사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가고 있죠. CES와 같은 형태의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 마케팅을 전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전시 마케팅이라는 거는 전시회 자주 가시죠, 그죠? 그 전시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전시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전시 마케팅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시라는 그 특정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들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시 마케팅이라는 게 조금 더 커지면 전시 외의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공간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TV 광고,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잡지 광고, 흔히 4대 매체 광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4대 매체 광고가 굉장히 주를 이루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사실 마케팅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점점 BTL이라는 영역들이 중요시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가리켜 일종의 체험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간 마케팅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되지만 트레이드쇼, 로드쇼, 샵인샵, 쇼룸, 심지어는 테마파크, 도심 재개발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이라는 건 사람이 서 있으면 모든 게 다 공간이죠. 그죠? 공간 마케팅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드쇼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트레이드쇼 중에서도 세계 3대 전자제품 트레이드쇼라고 얘기하는 CES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전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마케팅, 뭐 트레이드쇼를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특정 어떤 산업에서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전시라는 것은 가장 좋은 페이스 투 페이스 마케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실제 보고 그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마케팅이 없겠죠. 다만 한계가 좀 있어요.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거기를 와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을 또 오게 만드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드 쇼가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런 니즈를 가진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매번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약속을 하자. 그러면 따로 얘기를 안 해도 그때가 되면 알아서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러 오지 않겠니?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트레이드 쇼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트레이드 쇼가 3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자쇼고요. 근데 솔직히 3개 중에는 가장 멀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제일 익숙한 게 뭘까요? 패션쇼. 두 번째는 모터쇼. 그 3개의 큰 카테고리의 3개의 트레이드 쇼가 있고 그 중에 전자쇼에 3개의 빅3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CES, 라스베이거스에서 올해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렸고요. 이 쇼에 한 4일 동안 16만 명 정도가 관람을 와요. MWC는 바르셀로나에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이죠. 모바일 중심, 통신, 모바일 이런 중심의 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매년 9월에 열리는 이파가 있습니다. CES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CEA, 그러니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소비자 가전 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CEA가 여기서 매년 CES를 주최했었는데 작년 11월에 갑자기 이름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CES를 전자제품 쇼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술과 접목된 무슨 제품이든 이제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변화고요. 여기서부터 올해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제 C넷이라고 그 전자제품과 관련된 굉장히 유력한 매체가 있습니다. C넷의 그 편집장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CES가 세상을 바꿔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엿보거나 알 수는 있는 그런 장이었다. 그런 걸 보여준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CES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단순히 전자제품이 어떻게 됐고요. 이게 뭐 어떤 기업이 어땠고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뭔가 한 단면을 이걸 통해서 미리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이번 CES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TV, IoT, 카, VR 이게 크게 4대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그 밑에 드론, 웨어러블,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이번 CES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TV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절대 왕좌의 위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왜 그렇게 붙여놨냐 하면 전통적으로 CES는 어떤 새로운 첨단 TV를 선보이느냐가 아주 중요한 행사였어요. 올해는 약간 밀렸어요. 다른 애들한테. 그리고 기업들도 TV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을 더 이상 선보이기에 좀 한계가 왔어요. IoT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그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 개념들이 좀 모호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걸 Io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교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도 이제 교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목이 말라 갑자기 막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기계들이 인식을 해서 물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서 제공을 한다. 이런 세상이 궁극적인 IoT 세상입니다.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특히 그 삼성이나 뭐 인텔 여러 회사들이 이 IoT 시장에서 선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사물들이 서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물들을 다 만들 수는 없죠.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퀄컴이 아우디와 손을 잡고 이 IoT 세상이 올 거라는 그 전망과 예측을 가지고 다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하나만 뽑아 그럼 자동차입니다. 이번 CES는 모토쇼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가서 보고. 가전제품 회사들이 컨셉카라는 걸 막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중국의 패러데이 퓨처라는 데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디자인이나 이 기능이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를 곧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과 디자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사람 안 타고 움직이는 차들을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또는 사람이 타더라도 사람은 운전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가는 전자제품 업체들이 전자제품 쇼에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들을 대거 뭐 기존의 아우디니 뭐 벤츠니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온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카 일렉트로닉 쇼야 CES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다. 움직이는 전자제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삼성전자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죠. 원래 이런 것들을 그 표현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 그래픽을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를 이용해서 연결선 없이 그냥 이 VR과 핸드폰만 있으면 이걸 체험을 가능하게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앞으로 TV가 어떻게 갈 거냐, IoT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거냐, 자동차는, VR은 이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가 앞으로 어떤 기술의 발달과 어떤 제품화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업계의 구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큰 과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저희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IoT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단적인 특징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평면도라고 얘기하는데 가운데 큰 원을 가지고 IoT 제품들을 따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지난번 입하 때는 9월 달에.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CE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저 까맣게 되어 있는 6개의 공간에 그 뒤에 일반 제품들의 대표적인 IoT 제품들만을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 해서 전체에 관해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구성을 진행을 했고요.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쪽에 총 44대의 텔레비전이 이 위아래가 이렇게 쭉 접혀집니다. 그래서 한 줄이 됐다가 다시 펼쳐졌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보여주는 화질의 어떤 극대화를 꽤 했고요. 이번에 사실 굉장히 인기 있었던 코너 중에 하나인데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70인치 TV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TV의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에 따라서도 이 실제감을 느끼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합쳐졌는데 이거 2개예요, 2개. 그래서 2개의 비율이 가로 세로 비율이 약간 달라서 합쳐졌다 펼쳤다 하면서 21대 9와 16대 9를 자유자재로 바뀌는 미래형 TV고요. 이 존은 저희가 퓨처 TV 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모터쇼에서 컨셉카를 선보이듯이 약간 그런 공간이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던 공간입니다. 삼성전자조차도 단순히 전자제품만 전시를 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BMW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웨어러블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해서 만든 제품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그 전시장 안에서 비건 서비스라는 걸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비건 프로그램을 내가 내 핸드폰에 깔고 들어가면 특정 지역에 가면 그 제품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15만 명 정도가 4일 동안 여기로 왔다 갔는데 사람들이 한참 모일 땐 정말 제품을 구경을 하기가 힘들 정도. 여러분들도 뭐 어디 이렇게 테마파크나 이런 데 막 가면 사람 많으면 진짜 오래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또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시도 정말 다양해지고 뭔가 새로운 기법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번 그 CES를 준비한 제일기획의 팀들입니다. 제일기획 팀들이고요. 특히 저 하단에 있는 MDL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일기획 자회사인데 독일 민헨에 있고요. 민헨 디자인 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전체적인 공간의 디자인이나 어떤 연출을 할 것인가 등을 저희하고 같이 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비건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전문성과 서로 간의 역량을 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하나씩 치러낸다라는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ES가 그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의 연결, 그리고 산업적인 콜라보레이션, 혁신은 CES 2006에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제 더 이상 TV 하나, 뭐 냉장고 하나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서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어떻게 다른 기업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에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것을 이번 CES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다 드렸고요.